이게 중간고사 끝나고 첫 번째 주제죠.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왜 필요한가? 라는 주제였죠. 첫 번째 과제에서는 사례였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례죠. 여기서 등장하는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을 구분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은 이제 체계가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으로 나누는 거죠.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 안에서 어떤 그 인간적 유대나 뭐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집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공식 조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학교 학생회, 그리고 뭐 웨이브도 있었고, 요거는 이제 공식 동아리죠. 그리고 근데 이제 야라웨라는 그 웨이브 안에서의 그 친구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회라는 그 조직이 있었고요. 또 찰칵이라는 조직이 있었죠. 동호회네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구분했었죠. 학교라든지 학생회라든지 그다음에 웨이브라든지 이런 이제 공식 동아리 이런 것들은 공식 조직, 교직원회도 있었죠. 이런 것들은 다 체계를 갖추고 있는 공식 조직이다 라는 쪽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했었고, 비공식 조직 같은 경우에는 야라회, 또 찰칵, 뭐 이런 거 뭐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공식 조직의 특징을 가지고 있진 않죠. 근데 공식 조직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웨이브 안에서, 찰칵은 교직원의 안에서 이렇게 형성된 자발적 비공식 조직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상황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런 거죠. 뭐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냐, 부정적이라고 봐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를 허용해야 되느냐, 제한해야 되느냐. 뭐 교과서에서도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아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거죠. 이제 그 이 비공식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공식 조직. 공식 조직의 어떤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공식 조직이 다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많이 생긴다는 것은 공식 조직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측면의 접근. 아니면 이제 공식 조직이라는 것은 원래 이런 거 챙겨주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이 안에서 비공식 조직의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봐야 된다 라는 쪽의 접근. 그게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긴장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뭐 이런 식의 접근.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면 공식 조직은 그 공식 조직이 이제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부정적인 측면으로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식 조직의 목표와 비공식 조직의 목표는 좀 다르잖아요. 이게 많이 생긴다는 건 별로 좋은 신호는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관점에 서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을 중심에 두느냐 개인을 중심으로 두느냐에 따라서도 관점이 달라질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많이 생기는 것을 그냥 놔둘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공식 조직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라는 것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봐야 되느냐, 뭐 이런 접근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관료제 탈관료제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 어렵지 않았죠. 관탈 맞습니까? 관관 관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죠. 상향식 의사결정이 뭐예요? 많이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정리를 해냈습니다. 의사결정의 방향이 위로 가느냐,
아래에서 위로 가느냐. 그러니까 아래에도 발언권이 있다는 이야기죠. 발언권이나 결정권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탈관료제의 형태가 되는 거죠. 하향식 의사결정은 발언권이나 결정권이 위에 있다는 이야기죠. 의사결정이 위로부터 이루어진다. 출발이 위다, 출발이 아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 이렇게 되겠네요. 잘 체크했습니다. 그거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같이 검토해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어가가지고 이 두 기업 둘 다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영역에서 OTT 글로벌 1위 넷플릭스와 자동차 글로벌 1위 도요타의 조직 운영의 원리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탈관료제다라는 것을 보면 알죠. 이 도요타는 관료제를 기반하고 있다는 거 보면 압니다. 그래서 일단 출발은 그거였어요. 어떤 운영 방식이 적절하냐. 여러분 주로 이야기한 게 탈관료제는 구성원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했고, 관료제는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이 개인적 취향의 차이인데, 난 안정성이 좋으니까 관료제적 조직이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탈관료제 조직 문화가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접근을 했는데, 개인적 취향에 따라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조직 운영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조직 운영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창의성을 높여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안정성을 통해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고 이걸 통해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이 조직 운영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의 목적은 결국 이거 아닙니까? 조직의 기업이니까 조직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죠. 개인의 창의성, 또 조직의 이 안정성 이런 게 중간에 드러나긴 하지만 이게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걸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구성원의 창의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이런 식의 접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업이고 상품의 성격, 이건 자동차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업의 운영 방식은 조금 다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접근도 해봤죠 한번. 그러니까 이제 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진짜 효율성이고 체계적인 매뉴얼이 중요한데, 영화를 만들거나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창의적인 역량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능력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시스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각자.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들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목적은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게 개인의 선호는 들어가죠. 개인도 이 기업은 이렇게 운영되니까 내한테 맞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또 모이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요타는 이렇게 매뉴얼에 따라서 난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그럼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성향이 또 생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조직 운영의 방식은 좀 굳어지겠죠. 구성원들도 거기에 대한 만족감이 좀 늘어날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과제 같은 경우에는요, 있었습니다. 도서관 있었고, 시민단체, 학교, 그 다음에 광고회사, 다 조직이죠. 테니스 동호회, 이건 이제 집단이라고 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새로운 자발적 결사체라는 새로운 개념을 더 추가해가지고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집단, 이상한 이 집단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전에는 없었던 것들 자꾸 생겨난다. 드론협회 이런 것들 있었습니다. 이거를 한번 요 기준에 따라 가지고 나눠봐라 라고 했죠. 공식 조직 A는
체계는 있는데 자발성은 없다는 이야기. 자발적 결사체의 특징은 없다는 이야기죠. 핵심은 자발적 결사체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는 거죠. 도서관 뭐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학교도 뭐 들어가고 나오기 쉽지 않죠. 광고회사도 마찬가지죠. 들어오고 나오고 쉽지 않다니까. 그래서 이 세 개를 A에 집어넣은 친구들 잘했습니다. B는 이게 자발적 결사체의 특징도 가지면서 체계도 갖추고 있는 거죠. 보통은 이제 이익 집단하고 시민단체가 이 B의 특징에 해당하죠. 요거는 이제 자발적 결사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체계도 갖추고 있단 말이죠. 나름대로 체계도 갖추고 있어요. 가입과 탈퇴가 뭐 그렇게 제한적인 건 아닌데 체계도 갖추고 있어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죠. 근데 테니스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요,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딱히 체계도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건 C에 포함시키는 거죠. 근데 이 테니스 동호회가 공식 조직 안에서 생겼다면 비공식 조직인 D가 되겠죠. 근데 그런 증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테니스 동호회가 생겼다든지, 뭐 그렇다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겠지. 조종사협회 이익 집단이죠. 이것도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있던 게 아니고 전통적인 조직이 아니고. 그래서 B에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시민단체도 B고. D는 없죠. 여기 D는 명확한 D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봤더랬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소속되고 있는 이런 집단들 중에서는 조직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조직들이 굉장히 많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또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럽니다.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죠.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네, 이상입니다.